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설명회. 제가 올해 가장 재밌게 즐겼던 취미 중 하나라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 만들게 되었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2024 시즌 K리그 직관 6회에 빛나는 K리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리그는 되게 매력적이고 알아보고 공부하면 내용이 알고 봐야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K리그에 대해서 알아보고 느꼈던 것들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K리그는 축구 경기예요. 우리가 프로축구를 본 경험은 없어도 국가대표 경기, 뭐 월드컵 예선 이런 건 다들 한 번쯤 봐봤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K리그에 빠져 있는 현재로서는 국가대표 경기보다도 K리그 경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체육대회 같은 건데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랑 상대 반이랑 경기하는 거에 더 몰입하고 집중해서 재밌게 보게 되잖아요. 뭐, 뭐 광주시랑 여주시랑 배구 경기를 한다. 사실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 1반이랑 옆에 4반이랑 경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피가 터지죠. K리그는 지역 연고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서울팀이랑 뭐 울산팀이랑 붙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역 감정을 필두로 좀 더 경기에 몰입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를 한 번쯤 봤다면 축구를 본 경험이 있다면 K리그에 와서도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 축구랑 비교를 하기도 할 텐데 보통 우리나라 축구를 국내 축구라고 해서 국축, 뭐 잘 못한다 해서 개같이 축구한다고 해서 개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당연히 해외 세계적인 선수들 보다는 기량이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약간 요거는 아이돌 같은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맨날 뭐 카리나랑 사귈래 윈터랑 사귈래 이런 얘기 하지만 결국 둘 다 못 사귀잖아요. 근데 K리그 국내 축구는 내가 보러 가고 싶으면 언제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선수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응원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국내 축구도 되게 매력적인 컨텐츠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제 유명한 선수 이야기가 있는데 선수 이름이 유명한이 아니라 우리 축구 선수 하면은 뭐 손흥민 선수나 뭐 이강인, 황희찬 이런 선수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손강황 요 선수들은 K리그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축구를 너무 잘해서 세계적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쪽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수들은 다 해외 나가 있고 국내 축구에서는 볼만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엔 현재 K리그에서 뛰고 있는 뭐 조현우 선수라든지 뭐 이승우 선수라든지 기성용 선수라든지 이런 기량 출중한 선수들도 많고 이런 스타 플레이어 이외에도 굉장히 축구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TV에서도 중계해 주는데 굳이 직접 봐야 되냐? 여기가 여러분이 K리그를 한 번은 직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중계로 보는 거랑 현장에서 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TV에서 중계를 보게 되면 보통 이런 화면이죠. 뭐 국가대표 경기든 K리그 경기든 이렇게 중앙에서 보는 시점으로 경기장이 평평하고 공이 오락가락하고 뭐 뒤쪽으로 백패스하면 좀 경기 지루하고 경기는 90분 동안 진행되는데 한 60분쯤 되면 졸려서 잠 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K리그를 직접 직관을 하게 된다. 선수들이 굉장히 가까이서 보입니다. 뭐 아이돌 티켓팅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무대에서 가까우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이러는데 K리그는 특정 지역을 제외, 그러니까 특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1열에서 보나 40열에서 보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아니야,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냥 티켓팅만 하면 돼요. 티켓팅 경쟁률도 그렇게까지 치열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응원하고 싶은 선수들이 있다, 내가 원하는 팀이 있다면 아주 가까이서 팬미팅 하듯이 선수들을 볼 수 있어요. 요거는 현장 가면도 크게 직결이 되는데 선수가 뭐 공을 뺏어서 우리 쪽 골대로 달려온다. 이런 때의 근육의 움직임이나 뭐 매섭게 달려오는 상대의 압박, 그 순간의 긴장감, 속도감 이런 것들이 여실히 느껴져서 직접 축구를 보게 됐을 때 훨씬 재밌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K리그를 좋아하는 저이지만 저도 중계로 K리그를 볼 때랑 현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장의 시야예요. 우리가 뭐고 이거? 우리가 축구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에서 시야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축구장에서는 여기도 앉을 수 있고 여기도 앉을 수 있고 골대 바로 뒤에서도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선수가 프리킥을 찰 때 어떤 궤적으로 공이 들어오는지, 스루 패스를 어떻게 찔러서 선수가 치고 달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문적인 축구 용어나 흐름을 몰라도 이런 각도에서도 축구를 볼 수 있구나라는 점은 되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장도 되게 예쁘죠. 다음으로는 결국 응원단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프로스포츠 중 하나인 농구 같은 경우는 농구단 구장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프로축구는 일단 경기장이 되게 크고 구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FC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평시 시즌에는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객석을 채우게 됩니다. 인기 구단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농구장에 모여있는 5천 명에 비해서 4배, 5배 더 큰 함성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열기와 중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차후에 뒤에서 말하겠지만 축구장을 보는 굉장히 큰 묘미 중에 하나다. 이런 팬덤 문화를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콘서트만이 아니라 축구 경기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프로스포츠로서의 축구, K리그가 뭔지, 어떤 팀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이 K리그를 즐겁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에는 4개의 프로 스포츠 리그가 있어요. 이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제가 느끼기에는 야구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축구, 다음에 농구, 배구 여기는 약간 이퀄 정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의 경험을 생각해 봐도 야구, 농구, 축구, 배구 중에 우리한테 어떤 스포츠가 제일 친숙하냐 하면 단연 축구예요.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 축구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텐데 그만큼 생활 스포츠로 우리 주변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러면 누가 축구 선수가 되냐? 인 건데 초등학교 때 보면 막 꿈 축구 선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K리그는 1부 리그부터 7부 리그까지 있어요. 제일 잘하는 게 1부고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K리그 1, 2부를 프로, 3, 4부를 세미 프로, 5, 6, 7부를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축구 되게 잘한다 정도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직장인 동호회에 들어가서 K7 리그에서 뛰게 돼요. 여기에는 약 1200개 정도의 팀이 있고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선수가 플레이어로 뛰고 있어요. 여기서 잘하면 이제 6부로 넘어가는 거고 더 잘하면 5부로 가고 더 잘하면 4부, 3부, 2부, 1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우리 가끔 축구 국가대표 경기 같은 거 보면 좀 답답하거나 할 때 아니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축구 잘하는 11명 모아놓은 게 저거야? 네, 저겁니다. 이 많은 이 중에 잘하는 애들이 올라오고 잘하는 애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한국 대한민국의 최상위 프로축구 리그이기 때문에 여기서 뛰고 있다는 건 엄청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스타 플레이어들이 아니어도 선수 한 명 한 명이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직관에서 보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선수들도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나 싶은 정도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어떤 팀이 있냐? 우리가 야구를 직접 보진 않아도 저도 프로야구를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데 뭐 기아 타이거즈, 두산 베어스 이런 팀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 축구에는 지금으로서는 일부에는 이렇게 팀들이 있어요. 뭐 들어본 적이 있는 팀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앞에 지역명이 붙죠. 뭐 김천, 강원, 제주, 대구 이런 식으로 지역 연고제에 기반해서 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HD, 현대, 전북, 현대모터스 이렇게 모기업이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대구처럼 그냥 시청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시민구단도 있어요. 이런 기업구단이랑 시민구단 간의 재력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일단 얘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팀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연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의 팬들이 연고지에 따라서 응원을 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 수도권에는 서울, 수원, 안양, 강원도에는 강원 FC, 중부 지역엔 대전, 영남 지역에 전북, 광주, 이거 호남이죠. 영남 지역엔 뭐 울산, 대구, 그다음 포항, 그리고 김천까지. 그리고 제주도의 제주 유나이티드. 여기 팀이 SK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K리그 1부에는 총 12개의 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 경기를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집에서 가까운 거 먼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팀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12개 다 소개하기엔 너무 많고 딱 두 개 팀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일 잘 나가는 팀이랑 제가 응원하는 팀 말씀해 드릴 거고, 현재 K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은 단연 울산현대 FC입니다. 이번 정규 시즌은 끝이 났는데 이번 시즌에 1위를 했고 최근에 3년 연속으로 우승을 하고 있는 왕조를 이루고 있어요. 경기장은 울산에 있고 라이벌 구도로 포항에 있는 팀이랑 지역에 가까워서 동해안 더비, 그다음에 전북에 있는 팀이랑 모기업이 같아서 이렇게 현대가 더비라고 같은 모기업 안에서의 경쟁을 한다는 의미로 라이벌을 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냐? 우리한테 익숙한 국가대표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조현우 선수, 뭐 엄원상, 김영권, 2002년 때 뛰었다가 지금 이제 베테랑으로 국내에 돌아와 있는 이청용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어서 국내 프로축구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선수들이 많은 팀입니다. 울산까지 가기 어려우면 원정으로 울산이 오는 경기를 가면 그래도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선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서울 팀인데 FC 서울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팀이고 이번 시즌에는 4위를 했어요. 4위도 잘한 거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4위 잘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자, 경기장은 상암에 있고요. 서울에 있는데 마포구, 홍대 입구 근처에 있는 합정 쪽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듯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이라서 6만 명 전후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저는 이 팀의 큰 매력적인 포인트 중 하나는 감독님이 굉장히 유능합니다. 김기동님이라는 감독님인데 차기 국가대표 감독까지도 승선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감독님 되게 좋아요. 최고. 자, 좋고 이 라이벌 구도가 되게 많아요. 뭐만 하면 다 라이벌을 하는데 5개 팀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위에가 1부, 밑에는 아까 엠블럼에서 본 적 없죠. 얘는 2부 리그예요. 2부 리그랑도 경기를 하나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얘네가 계속 2부였던 게 아니라 1부였다가 2부로 떨어진 애들이에요. 제가 응원하는 팀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1부에서는 안양 FC, 여기가 원래 서울이 옛날에 안양에 잠깐 그 경기장을 뒀었는데 서울로 옮겨갔어요. 안양에서 서울로. 근데 그랬더니 이제 안양 팬들이 우리를 버리고 갔다, 우리 지역을 버리고 갔다라고 해서 영구지 더비로 불리고 있고, 전북 현대는 그냥 옛날에 또 잘 나갔던 팀이라서 서울도 옛날에 잘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북 서울 해서 전설 더비라고 불리고 있어요. 자, 여기 인천과의 더비는 이제 경인 더비입니다. 잘못 썼네요. 서울은 이거 서울 더비고, 나머지는 2부 리그니까 넘어가고요. FC 서울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냐? 자,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자, 조영우,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강인이랑 같이 청소년 대표 뛰었던 선수고, 기성용은 알죠? 답답하면 직접 뛰라고 했던, 전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선수도 아직까지 현역으로 잘 활동하고 있고, 이제 여기는 외국인 선수들인데, 이 선수는 FC 서울 경기를 보면 이제 팬이 될 거예요. 요르단 선수인데 너무 잘하고요. 수비수예요. 저 축구를 처음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우리 보통 공격수 중심으로 많이 인기가 많잖아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도 거의 다 공격 쪽에서 역할을 하고, 수비에서는 김민재 정도 말고는 아는 선수들도 거의 없을 법도 한데, 수비수들이 되게 멋있어요. 팀이 당도한 위기나 역습 상황을 구해낸다는 느낌이 있어서 축구를 직접 보게 됐을 때 느끼는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링가드라는 선수인데, 알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한다고 평가받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에서 국가대표까지 뛰었던 선수고요.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리그인 영국 프리미엄 EPL 리그에서도 단연간 뛰었던 선수예요. K리그에 이렇게 이름값 있는 선수가 오는 게 처음일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선수다. 어범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볼맛도 나요. 쇼맨십이 좋아서. 자, 그래서 경기를 여러분이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그냥 FC 서울에는 이런 선수들이 있고 울산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고 그냥 K리그 한번 봐보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이 이후에도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기부터는 그냥 첫 번째 직관하고 나서 보셔도 돼요.